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정말 시장에 대해서 큰 이슈든 작은 이슈든 정말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요즘에 이거 시장에 영향 많이 주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데 일단 좀 어려워요. 어렵거나 듣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을 하는 법이라고? 아,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것 같은데 뭔지 뜯어보니까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나 싶기도 한데 일단 에너지랑 의약품의 물가를 잡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그쵸? 이것저것 하겠다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감축법이라 그러고 미국은 또 저감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덕션, 그러니까 중간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줄이겠다는 그래서 건데. IRA잖아요. 네. 그 중간에 리덕션. 요게 영어 사전 찾아보게 되면 감축이라고도 돼 있고 저감이라고도 돼 있어요. 뭐 리듀스는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감축법이라고 해야 될지 저감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보겠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또 천연가스 가격이 또 9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해서 오른 인플레이션을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잡겠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긴급한 사안이면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서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되게 뭐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장에 영향은 크고 그래서 짚어보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짚어보면서 그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쉽게. 오늘은 이제 두산 퓨얼셀 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수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든 뭐 저감법이든 얘기를 할 때 태양광하고 풍력은 얘기 많이 하는데 수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저감법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핵심은 그 공공건강보험, 메디케어.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약값도 비싸고. 맞아요. 뭐 사랑니 빼는데 몇백만 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는데 뭐 몇백만 원, 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라고 정말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안 가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긴 해요.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미국에는 약값이라든지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거기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값, 그러니까 정부에서 약값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약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약값을 정해가지고 어쨌든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지원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기 연관된 섹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적자 감소. 제가 조금만 심한 표현을 쓰면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이제 적자를 좀 줄이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냥 조금 비꼬자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는 건 맞지만 이게 역지사지라고 만약에 본인이 그 입장 되게 되면은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저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어쨌든 세금 좀 어쨌든 적게 내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영수증 제출하거든요. 맞아요. 저기 그 세무 전문 인력을 쓰기도 하고 다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미국 정부도 기업 입장이 되게 되면 선뜻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이 풍력이란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서 거기를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의료비 부담도 완화를 하겠다.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도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게 좀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법. 거창하죠. 굉장히 거창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법안이구나. 보기에는 그런데 또 뜯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이거는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건데 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종류가 나눠져 있네요. 일자리 종류가.
이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 여기에서 뭐 일자리 종류 요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정치경제학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전 9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파워 앤 일렉트릭시티.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일렉트리시티. 참고로 제가 영어과 나왔는데 영어 하는 지 15년 20년이 넘어가지고 영어를 모르겠어요, 이제. 영어 전공이에요? 네, 일렉트릭시티. 네. 여기 파워 앤 일렉트릭시티. 이게 그냥 좀 전에 말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570만 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들어가는 인력도 있겠지만은 네. 이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서 기초 토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인력 이게 대부분이라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 건축. 네. 그러니까 보통 민주당이 공화당을 디스할 때 보게 되면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노가다를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공공건설, 네. 공공건설이 할게요. 건설. 공공건설에서 발생되는 단기 일자리를 구축한다고 해서 디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뭐 신재생이란지 뭐 신재생 쪽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여기에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럼 구축이 다 완료가 되고 나한 뒤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건설에서 하던 공공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SOC 투자 여기서 발생되는 단기 일자리든 여기서 발생되는 단기 일자리든 제가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뭐 빌딩스라 그래가지고 90만 명 있는데 이게 건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이래가지고 이건 운송 이런 부분들 60만 개 정도 일자리.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어쨌든 신재생 쪽에서 일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네. 이 신재생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언제 에너지를 공급하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의도는 정말 좋은데, 선한. 의도는 선한데 정말 선한 법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지 이게 정말 뭐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는데 네. 기후 위기 대응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인 거죠. 지금 미국도 물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일자리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질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과연 그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이 아름다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구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그 기업들이 또 이제 고용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거죠. 유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불 정도 세액공제 이런 혜택이 있고 풍력이한지 태양광에 또 300억 불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전기차 구매 시에는 최대 7,500불 정도 이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지금 원화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구매 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많지가 않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S라든지 그리고 모델 3 일부 모델만 현재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닛산이 한 종류 모델이 있고 포드가 2개의 모델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이 될 건데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세단 기준,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불 이하. 그리고 이제 SUV하고 고가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8만 불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5만, 그러니까 세단이 5만 불이고 SUV 같은 차량이 이제 8만 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하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가계소득은 3만 3천 불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0불 정도. 이 정도 기준에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3,000불과 15,000불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 기준이 돼야 이 전기차 구매 시에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린수소. 청정수소. 그죠? 그 성정수소에 그린수소에 대한 세액공제. 요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제가 봤을 때 수소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때 아이러니컬 그러니까 이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데 거기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동안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조금씩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그러니까 인증된 청정수소는 진짜 이산화탄소가 1도 발생이 안 되는 거. 제로.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가 제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소 1kg당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집약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쨌든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맨 위에가 네. 아예 제로입니다. 아예 제로. 4kg CO2이 아예 지원이 안 돼요. 맨 위에 $0, $0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kg 이상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지원 안 전혀 해주고. 없어요. 네. 전혀 없고 4kg에서 2.5 2.5kg 사이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지원해주고. 0.6달러 네. 되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0.45달러 이하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야 3달러를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키로당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네네. 네. 그래서 참 웃기죠. 수소 1kg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4kg가 발생이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청정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안 청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0.45kg 이하, 그러니까 450g 이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야 3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수소 생산도 수전의 방식으로 어쨌든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전의 방식. 수전의 방식은 그동안 말씀으로만 많이 들렸는데 요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란지 풍력이란지 여기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물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2O잖아요. 네.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수소기체, 산소기체는 물 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가지고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수전의 방식의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린수소를 만들 수 있는 수전의 방식으로 결국 100% 다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면서.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생수소,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서도 이 수소를 뽑아내는 계질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1도 발생이 안 되는 이제 수전해 방식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수전오해 방식? 수전해 수전해 방식? 수전해 방식 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비싸요. 너무 비싸. 친환경적인 대신 네. 좀 비싸고 어렵고. 지금 요게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키로당 2,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질 방식은 키로당 5,000원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네. 예전에 5,000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수전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식은 키로당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된 수소가 2,000원이라 치게 되면은 요거는 10,000원, 5배 정도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킬로그램당 이렇게 3,000원 정도의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킬로그램당 10,000원이잖아요. 네. 10,000원에서 3,000, 지금 환율로 봤을 때 3,900원 정도 혜택을 줬을 때 과연 계질 방식도 5,000원이 넘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생수소라든지 계질 방식 대비해서 기업들이 어떤 생산성 이게 맞아 떨어질 것인가
이게 네. 관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서 뽑아내는 전기 에너지 이 원가도 비쌉니다. 솔직히 비싸요. 그런데 이 비싼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비싼 수소 생산을 하게 된다. 과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까? 글쎄요, 물음표가 조금 그려지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뭐 휴가 중에 사인을 정도로 의지는 충만한 것 같습니다. 뭐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죠. 4,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8조 원 정도 굉장한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얼마나 또 효용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는 정말 선하나 이게 과연 단기간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뭐 물론 미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 넘어가고 제가 볼 때 10달러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천연가스 저장 용량이 전체 100으로 놓게 보게 되면 2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도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얼마만큼 미국 쪽이라든지 카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관건인데 참 어쨌든 에너지 문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에 또 그 종목의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좀 큰 그림을 그려본 것 같고 앞서서도 얘기를 정태근 팀장께서 해주셨지만 뭐 이런 법인데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수소주가 좀 관심을 받고 네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퓨얼셀. 두산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두산 퓨얼셀에서 네.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제 미국 그리고 수소 생산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미국에 법인이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토픽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범한 퓨얼셀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포커스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그런데 첫 번째. 아쉽게도 미국의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두산 퓨얼셀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두산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두산 아래에 한국에는 두산 퓨얼셀이 있고 미국에는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두산 그룹 내에 또 퓨얼셀 파워라는 기업이 있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또 있고요. 아유, 뭐가 많네요.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와 두산 퓨얼셀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네.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이 두 회사가 사업 영역이 겹쳐요. 인산형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산형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따로 두는 것보다 그냥 합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업 효율성 얘기 나오고 있어서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를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두산 퓨얼셀은 미국의 회사를 만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법인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소 여기 포커스를 맞춘 포인트 미국 수소 생산 요 첫 번째 포커스인 미국에 부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켓에 공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네티켓에 현재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인산형 연료전지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합병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또 절감이 되는 그렇겠죠. 효과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네.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를 가져와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기기도 현재 만듭니다. 올 초에 개발을 완료했어요. 트라이젠? 트라이젠이요? 트라이젠 연료전지, 트라이젠, 트리플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세포를 가진 뭐 세 가지 아니면 네. 3세대 뭐 그런 건가요? 뭐 연료전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3분기에 실증 완료가 예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트라이젠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실증 사업이 이제 3분기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수출 상품으로 회원 상품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 좀 같이 볼게요. 그냥 사각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진짜 컨테이너 박스 같기도 하고. 컨테이너 박스 같죠.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수소도 생산이 가능해요. 여기 안에서요? 네. 이 트라이젠 연료 전지가 자체적으로 수소도 생산하고요. 이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이 수소를 가지고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열 에너지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동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름을 트라이젠으로 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수소, 기능. 전기, 열 이렇게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를 동일 공간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모식도가 이거예요. 지금 화면 하단, 그러니까 좌측 하단을 보게 되면은 7시 방향을 보게 되면 하늘색 있죠. 하늘색으로 된 사각 박스 있죠. 이게 트라이젠 연료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점형 수소 및 전기 생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 여기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게 도시 쪽으로 전기 공급을 하는 인프라 이런 것까지 거창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기 에너지도 공급을 하고 열 에너지 이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소위 신도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중앙 난방? 맞다. 맞아. 중앙 난방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가지고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앙 난방 방식을 중앙 난방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소규모 도시 같은 정도는 그러니까 이 트라이젠 연료 전지 하나 가지고 작은 동 있잖아요. 이 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은 동 정도는 어쨌든 전기 에너지한지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중요한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에너지도 공급을 하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 난방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소 융합 복합 충전소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차세대 수소 제품, 수소 생산 제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포인트 두 가지. 미국 수소 생산. 요게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 두산 퓨얼셀이 가장 많이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8월 18일 목요일인데 지난주라 하면 이제 8월 11일에 14% 급등하고 그 다음에도 좀 오르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그림이나 이렇게 또 그 3세대 이제 트라이젠 연료전지를 보여주셨을 때는 굉장히 이게 진짜 된다면 수소, 전기, 열 에너지 동시에 생산 가능하고 그 아까 그림에서도 굉장히 미래 도시를 한눈에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잘 만든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도시 화면들, 이런 도시를 구축하기엔 어떤 아름다운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소 에너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친환경 도시라 될까요? 이게 앞으로 어디에 또 적용이 될 예정이냐면 네옴시티.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지 통신 인프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운영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생산하냐면은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지금 수소하고 태양광 쪽으로 일단은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화면에 보였던 이 시스템이 네옴시티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두산 퓨얼셀 대표라면 너무나 당연히 사우디 시장을 공략할 것 같아요. 정부랑 같이. 그래서 삼성물산이 어쨌든 붙어가지고 2019년도에 삼성의 승지원에서 사우디의 그 빈살만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국가 원수급이었던 대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사우디 빈살만이 이재용 부회장을 국가 원수급 대우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밀 공간에서 둘이만 대화를 한 거잖아요. 네. 정부 그 관계자들 다 제쳐두고 그만큼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건설사들도 그렇고요. 이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저는 삼성에 바짝 붙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짝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맥을 통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국제관계, 우리나라가 학연지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국제 외교관계에서도 인맥을 통한 어떤 사업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빈살만과 이재용 부장이 친하기 때문에 그 네옴시티 인프라 구축하는 이거를 시티라고 하기 너무 커요. 너무 커. 메가시티.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죠. 그냥 뭐 서울에 44배 정도 얘기 나오잖아요. 서울에 44배? 네. 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에 44배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경상남도하고 북도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탄 신도시 있잖아요. 네. 동탄 신도시 같은 신도시가 경상남북도만한 크기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도 끝이 없이 신도시라 보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를 확줬다는 크기를 지금 어차피 강원도보다 더 큰 거고요. 경기도가 2개 정도. 경기도 2개 정도 크기라 보면 돼요. 잘 가늠이 안 되는. 네. 어마어마. 이렇게 말씀해서 가늠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표열세는 이런 모식도를 이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네옴시티는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답정네요. 무조건. 공략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인플레 감축법 얘기부터 시작이 돼서 뭐 수소 얘기, 네. 결국 이제 두산 퓨얼셀의 얘기까지 좀 좁혀졌는데 사실 수소가 뭐 물론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태양광 풍력에도 밀리고 전기에도 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소는 아직이지. 아니면은 뭐 위험해 아니면은 뭐 비싸 뭐 이런 얘기 좀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 아까도 이제 범한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까지도 네. 언급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주가 갈 수 있냐? 네. 이제 좋아하신 차트를 이제 볼 시간이 나왔는데. 두산 퓨얼셀.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차트 볼게요. 2021년 2월달 65,400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조정 국면이에요. 조정 국면인데 조정이 길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조정이 길어진 상황 속에서 다음 사이클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청정수소 세액공제 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나타났고 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수소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어쨌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쨌든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수소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만한 핑계거리가 제가 볼 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8월 11일 날 14% 종가 기준 14% 급등 나왔는데 이 급등이 나온 건 제가 봤을 때는 트라이전 연료전지 그리고 미국의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 어찌 보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교집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이 좀 대장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두산 퓨얼셀은 어쨌든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추세가 어쨌든 단기 추세는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건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1선. 21선이 현재 좀 상당히 많이 낮아요. 35,000 이하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의 조정을 제가 볼 때는 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적어도 35,000원 이상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35,000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35,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무조건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최대한 싸게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좀 꿈틀거리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네네. 되고 있는데 쭉 올랐다가 이제 살짝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39,100원 정도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더 빠졌을 때 네네. 35,000원까지 빠진다면 공략을 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보자는 주의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아래쪽으로 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39,000원, 35,000원? 그럼 너무 깊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사자는 의도입니다. 네. 그만큼 싸게 사자는 의도니까 네. 36,000원이 됐든 37,000원이 됐든 어쨌든 최대한 싸게 한번 사보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네, 그때 들어간다면 네, 증권사 목표주가는 뭐 7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56,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전고점 돌파를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보냐면은 전고점을 안 봐요. 전고점 아랫부분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봐요.
근데 56,000원대가 2020년 9월 달 이때 당시도 한번 장을 받았던 자리고 그리고 이제 2021년 이후에도 8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장을 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65,400원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35,000원까지 이제 좀 빠졌을 때 들어간다면 또 56,000원을 돌파한다면 신고가 65,4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네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 또 근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두산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의 합병 가능성도 있고 또 트라이젠 연료 전지가 이제 실증을 완료해서 앞으로 이쪽에서 수익이 날 거고 또 네옴시티 핫한 그쪽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거 예상을 해주셨고요. 네. 4분기 연료전지의 수요 핵심인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 비중 중에서 수소형 연료전지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답정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바이든 하라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조건 이게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걸 지금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정 에너지를 수소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을 이제 수소를 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이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국내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 요거 이제 또 대통령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미 이제 4천억 원 규모의 계약도 수주를 했는데 요게 올해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 네. 이게 지금도 짚어주셨지만 2021년도 하반기예요. 하반기인데 1년이 걸리네요. 실적 반영이 되는 게. 네. 이게 1년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에요. 연료전지 이 부분이. 이게 수주를 작년에 받았는데 이제야 부각이 된다. 타이밍상 좀 웃기지 않나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반기에 반영될 예정인데 이걸 과거에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알았는데 수주는 이제 와서 예전에 됐으니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어떤 업황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종목 자체적으로는 이제 또 실적 모멘텀까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수소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정말 장밋빛 전망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 퓨얼셀 중심으로 봤고 최근에 또 핫한 게 최근 상장한 이 범한 퓨얼셀이기도 하고 효성 첨단 소재 한때 굉장히 핫했던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데 이런 수소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좀 변수긴 해요. 지금에 와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 크게 좀 받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단기간에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5,000원까지 좀 깊게 보는 것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 왜 범한 퓨얼셀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명에너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명에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 관련돼서도 많은 좋은 종목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CS 윈드를 포함해가지고 많잖아요. 유이스리아지, 동구, SNC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에너지가 부각을 받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 생각을 해요. 신상. 신규 상장주다. 상큼하다. 신상. 제가 그 이유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신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외에도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계속 잠시만 범한 퓨얼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범한 퓨얼셀은 보시게 6월 달에 상장했어요. 네, 6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네. 수소 관련주 봤을 때는. 2달 됐네요, 2달. 근데 따끈따끈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참 정직하게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현재 나오잖아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11선이라 봐도 되고 5일선이라 봐도 되는데 조정을 주게 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게 가요. 네. 조정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29일 날 상승 나오고 조정을 길게 주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8월 12일 날 상승 나오고 또 조정 5일선 이격 완료. 또 상승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수소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3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수소주 중에서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퓨라고 해야 되나? 두퓨, 범퓨, 효청 이렇게 수소주 중에 3 종목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 수소 관련주 얘기 나눠봤습니다.